자, 그 다음 또 이제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또 하나의 독특한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자,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우리말 번역은? 오, 그렇죠? 이번 뭐냐면 이번이 아니지. 저번 중간고사 그 시험 문제였죠. 영어 이름 쓰기. 지금 나이트레이트를 우리말로 질산. 그 다음에 얘는 뭐 발음 그대로 암모늄. 그래서 우리말로 질산 암모늄으로 번역하는 암모늄 나이트레이트입니다. 자, 그 녀석의 화학식은 요거고요. 그럼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저 녀석 상온에서의 상태는 그냥 우리 평소의 상태. 지원. 버로버로버로버. 지원이는 고체. 제주스는 액체. 버로버로버로버. 고체. 왜? 정답. 버로버로버로버. 얘는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는 염이죠. 왜냐면 NH4 플러스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양이온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 물질인지라 이온 결합 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온 결합 염이면 기본적으로 상온에서 뭐 고체.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금 상온에서 상태 뭐예요? 소금 상온에서 상태 고체. 왜? 소금 뭐니까? 이온 결합 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과 관련된 뭐 설명한 이론 뭐 잔뜩 있는데 됐고, 그냥 이온 결합 염이면 고체 이러면 이제 거의 뭐 98% 맞아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고체인데 이놈도 이제 뭐 사실은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반응은 바로 이 질산 암모늄의 폭발 반응입니다. 폭발 반응. 바로 얘가 터진다. 폭발 반응의 정의는 뭐겠어요? 폭발 반응의 정의는 바로 짧은 시간 안에 시스템의 부피가 급격히 뭐 하는 거? 증가하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폭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짧은 시간이라는 거는 반응 속도가 뭐 하다는 얘기겠어요? 반응 속도가 very fast. 그 다음 부피가 급격히 증가한다 라는 것은 보통 무슨 생성물? 보통 기체 생성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도해낼 수 있는 기체 생성물 뭐가 있을까요? 한번 써볼래요? 자, 만약에 여기서 터졌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우리에게 익숙한 기체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여기서 뭐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아주 익숙한 기체의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입시 문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즉 그냥 화학원 화학투의 공교육 과정만 거쳐도 충분히 써볼 수도 있는 반응식인 거예요. 버로버로버로바 N2. 그 다음 H2O. 그 다음 O2. 요 세 가지 종류의 기체가 맹글어집니다. 그럼 이때 양변에 보시다시피 화학 양론 계수를 맞추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바로 여기다가
2라고 쓰고 여기다가 2분의 1이라고 쓰면 딱 맞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러면 이때 잘 보세요. 처음 상태가 뭐라고요? 고체. 고체를 언급한 이유를 알겠죠? 왜? 그래야 부피가 급격히 커진다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알겠죠? 고체였다가 그 다음 다 뭐가 되고 있어요? 기체. 이해했죠? 그래서 이 녀석은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녀석을 또 연력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자. 그러면 얘 발열일까요? 흡열일까요? 흡열일까요? 사실 아주 큰 발열입니다. 왜? N2가 생성되니까요. 그 다음 무질서도 변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매우 증가하겠죠. 왜? 뭐가 잔뜩 만들어지니까요. 기체 생성물이 잔뜩 만들어지니까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온도 조건에서 자발적일까요? 어떤 온도 조건에서 자발적일까요? 모든 온도 조건. 그리고 이 녀석은 산화환원 반응인가요? 산화환원 반응인가요? 오, 바로 산화환원 반응이죠. 자, 어떻게 산화환원 반응이냐? 자, N2 산화수 얼마예요? 0. O2 산화수 얼마예요? 0. 자, 그럼 여기서 NH4 플러스에서 질소 산화수는 얼마겠어요? 질소는 여기서 3-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질소의 산화수는 또 얼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5 플러스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산소 산화수는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안 변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잘 보시면 질소 같은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크게 산화수가 변하고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심지어 산소도 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복합적인 산화환원 반응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온도 조건에서 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은 뭐? very fast.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1, 2, 3, 4, 5, 6, 7 얘는 정말 유명한 폭탄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폭탄입니다. 뭐 요즘은 조금 더 다양한 폭탄들이 많이 합성돼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TNT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뭐 TNT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C4 막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런 여러 가지 폭약들이 많이 합성이 돼 있어요. 합성이 돼 있는데 그 TNT나 C4 등을 쓰기 전에 인류가 거의 맨 처음에 썼던 화약 폭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다이너마이트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C4나 TN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19세기 말에 많이 썼던 폭약 중에 하나가 다이너마이트고요. 그 다이너마이트 이전에 예를 들면 뭐 이순신 장군하고 저기 일본 애들하고 막 해전할 때 대포 쏘잖아요. 그 대포 안에 들어간 화약이 요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화약 그 이순신 장군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대포 쏘니까 막 일본의 그 해군 일본 해군 다 죽고 막 이러잖아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살상력이 있는 애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게 뭐 때문이다? 반응 속도가 뭐하다? 무지막지 빠르다. 빠른 이유는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 부피가 어떻게 된다? 부피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녀석이 폭약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소디움 아자이드도 이 또한 폭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팡 하고 터진다고 했죠. 그런데 얘는 전쟁에서 쓸 만큼의 살상력까지는 있진 않아요. 물론 얘도 이렇게 이만큼 쌓아놓고 터뜨리면 큰일 나겠지만 전쟁할 때는 최대한 무겁게 싸들고 다녀야 돼요? 컴팩트하게 싸들고 가야 돼요? 전쟁할 때는 가볍게 싸들고 가면 이건 남을 죽일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폭발력이 좀 약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쟁용 폭약은 아니지만 얘는 소량으로라도 폭발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런 건 전쟁용 폭약으로 활용할 수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잘 봐. 얘도 폭탄이고 얘도 폭탄인데 얘도 폭탄이고 얘도 폭탄인데 왜 얘는 강력한 폭탄이고 얘는 약한 폭탄일까? 얘도 폭탄이야? 얘도 폭탄인데 실용적으로 전쟁에서는 이걸 쓰고 얘는 전쟁에서 못 써요. 왜? 얘는 뭐냐면은 그 폭발력이 약하다고. 왜 폭발력이 약할까? 바로 고체도 일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고체도 일부 만들어지니까 그 폭압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야. 폭압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에어백이 쓰는 거라고. 만약에 폭압만을 원한다면 에어백에 폭탄 넣어두면 돼요. 근데 에어본이 폭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사고 나면 머리가 없어지겠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에어백에 들어가 있는 에그는 뭐 약한 폭탄을 넣어둔 거예요. 폭발력을 제어한 폭탄을 넣어둔 거예요. 그게 지금 소디움 아자이드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놈의 연력학이나 폭탄의 연력학이나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똑같은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예시는 그래서 진짜 강력한 군용 폭탄을 예로 들어보자. 그러면 이 군용 폭탄이 뭐도 있다 그래서 C4도 있고 TNT도 있다고 했죠. 뭐 TNT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게 TNT예요. 요게 TNT고 다이너마이트는 요게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C4는 내가 기억이 안 나요. 뭐 C4는 기억이 안 나. 뭐 찾으면 나와요. 찾으면 나오는데 그 뭐 옛날에 해군에 있을 때 봤던 책 중에 그 군사화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일반에 찾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그 저서가 있는 군사화학이 있거든요. 이게 해군에서는 화학과가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육군사관학교는 화학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는 그 생도들 중에 화학 전공자들이 있어요. 해군사관학교에는 화학 전공은 없거든요. 해군사관학교에는 화학을 기초교양으로만 배우지 전공까지는 없는데 육군사관학교에는 화학 전공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군에서는 화학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어디에? 생화학전. 생화학전이나 그러니까 신경가스 이런 합성 아니면 폭탄 합성 이런 것들에 화학이 직접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에는 화학 전공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육군사관학교가 저서한 화학책 중에 군사화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마 교보문고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폭탄 제조나 폭탄의 종족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연찮게 그 책을 봐가지고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뭐 이런 거 이게 그때 봤던 거라서 기억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녀석이 됐건 요런 녀석이 됐건 요런 녀석이 됐건 뭐 얘가 됐건 다 폭약의 재료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봐. 그럼 잘 봐. 폭탄이지. 이 다이너마이트거든 이게. 다이너마이트. 폭탄이지. 뭐 약하지만 얘도 살짝 폭탄이지. 공통점? 그렇지. 무슨 말 알겠어요? 즉 내가 폭탄을 합성하고 싶다. 무슨 원소를 많이 넣으면 폭탄이 된다? 질소. 무슨 말 알겠어요? 왜? 질소는 무조건 무슨 생성물을 만들어내니까? 기체 생성물을 만들어내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폭약 제조의 핵심은 그 원재료의 질소를 어떤 식으로건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 질소 막 너무 많잖아. 질소 막 너무 많잖아. 여기도 막 질소 많잖아.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다? 폭약의 원료가 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맘먹으면 테러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테러 같은 걸 할 때 왜 잡혀요? 테러 했을 때 이제 잡히는 이유는 첫 번째, 요런 위험 물질은 구매할 때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구매할 때 그 기록이 국세청에 전달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구매 기록이 CIA나 FBI에 바로 전송이 돼요. 그래서 일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화학에서 질산암모늄 3톤 구매, 이런 건 이상해요.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창원 반송동 32세 무직 김군 질산암모늄 500g 500kg 구매, 이건 좀 어때요? 좀 이상하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바로 국세청에 신고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됐나? 국세청에 신고되고 그때부터 이제 국정원 얘네들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시해요. 그때부터 거의 도청됩니다. 잘 모르시면 도청까지 돼요. 이렇게 예를 들면 저 인터넷 연결하러 왔는데요. 묻어가지고 시킨 적 없는데요. 이게 여기 서비스 개선 때문에 왔습니다. 해가지고 오면서 도청이 붙이고 가요. 정말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테러를 하려고 해도 그런 것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테러에 안 걸리려면? 만들면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 이거 있을까 없을까요?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아요. 즉 사는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나 같은 화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테러를 한다? 못 잡습니다. 절대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아요. 근데 이제 나 정도의 화학 지식을 가진 사람이 테러를 계획하진 않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인생에 큰 억하심정이 있지 않는 한 하여튼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미국에는 나 정도 화학 지식을 갖는 사람들이 테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땅도 넓고 인구도 넓고 엮인 일들도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진짜 찾기 어려운 거죠.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지식이 있는 책들도 다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서울대에서 문제로 만들어낸 거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저 질산암모늄 1, 2, 3, 4, 5, 6, 7, 8 어떻게 만들까요? 질산암모늄 어떻게 만들까요? 저 질산암모늄 만드는 방법을 묻는 이유는 이게 수능 화학 원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질산암모늄 등의 폭약을 제조하는 방법이 수능 화학 원에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지원아, 네. 어딘가를 날려버리고 싶어. 네. 그래서 질산암모늄을 만들어야 돼. 네. 그렇다고 막 사버리면 국정원에서 도청이 들어올 거야. 네. 그건 싫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만들어야겠지. 네.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화학과 학생들 있죠. 화학과 학생들을 누가 많이 고용을 하냐면 마피아들이 많이 고용합니다. 그래서 뭐 시키게요? 코케인 제조시킵니다. 코케인 제조. 코케인 알죠? 마약. 그래서 제주 너 코케인이라는 말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필로폰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 걸 그냥 아마추어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대학에서 화학 전공자들을 이제 전공자들을 데려다가 그 마약 제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쪽 비즈니스에 들어가면 그 마약 만들어주면 돈 얼마나 받게요? 일주일에 1,000만 원씩 받아요. 일주일에 1,000만 원씩. 근데 그런 거에 발들이면 인생 좆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혹여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큰 나라에 이런 유학 같은 걸 갔을 때
그런 마피아들이 많이 접촉하는 게 첫 번째 유학생입니다. 유학생. 두 번째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을 경우 이런 걸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는 접촉이 많이 들어와요. 특히나 기술직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접촉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절대 그 꿰매 빠져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알겠죠? 지원 알겠죠? 네. 그래. 재준수 오케이? 그래. 하여튼 그래. 그거 아니래도 행복하게 살 방법은 많아. 그런 거 하면 안 돼. 큰일 나, 큰일 나. 자, anyway. 저희 질산하면 어떻게 만들어야겠어? 이 더러운 세상 다 날려주지. 폭탄을 만들 거야. 저 어떻게 만들어야 돼? 바로 봐. 바로 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수능 교과서에 나오는 방법은 이 방법이죠. 누구하고 누구를 반응시키는 거예요? 질소하고 수소기체를 반응시키는 거죠. 이 방법을 무슨 방법이라고 하죠? 본 하버 메소드라고 하죠. 하버법이라고 수능화학 1에 나옵니다. 그래서 수소기체하고 질소기체를 반응시켜서 고온 고압 조건에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테크닉인데 제가 아까 슬쩍 내가 언급했었죠. 그게 바로 아까 그 초반에 이제 뭐 자발적이냐 반응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 반응식을 처음 그 공장 수준에서 성공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공장 수준에서 성공시킨 사람. 바로 본과 하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하버 보슈 하버 보슈법입니다. 하버는 화학자고요. 보슈는 공학자입니다. 그래서 하버의 아이디어를 공장 설계를 해준 사람이 보슈입니다. 그래서 하버와 보슈가 합쳐서 만들어낸 방법으로 이 반응식은 너무너무 유명하고 유용해서 이걸로 저 둘은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아주 유명한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모니아를 만든 다음 이 암모니아를 누구랑 다시 반응시키느냐? 짜잔. 이 이름 뭐예요? 얘 이름을 질산이라고 하죠? 얘랑 반응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기에 있는 짜잔 질산암모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NH4 플러스에 NO3 마이너스. 그래서 원래 암모니아는 기체 상태잖아요. 그러면 기체는 아무래도 봐봐요. 기체는 보관, 유통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이거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산이랑 반응을 시키면 상태가 뭐가 돼요? 고체가 되죠. 고체는 보관이나 유통이 편해요, 불편해요? 훨씬 편하지.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하버 보슈법으로 얻은 다음에 질산이랑 섞어서 질산암모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필요할 때 어떻게 저렇게 폭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쓰시고요. 됐죠? 됐죠? 자, 어느 날 대학 간 친구들이 와서 술 한잔 먹자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 자식들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술만 처먹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래 오늘 한 잔 먹어볼까? 그래서 먹다가 오늘 좀 취하고 싶은데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시쳇말로 술을 어떻게 먹으면 취한다고 합니까? 술을 섞어 먹으면 취한다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술 섞는 걸 기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칵테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술을 칵테일을 하게 되면 그 성능을 변형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폭약도 뭘 할 수 있다? 칵테일을 할 수 있다. 폭약 칵테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목적에 따라서
폭약 칵테일을 활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지막지하게 강력한 무지막지하게 강력한 폭발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폭약 칵테일이 뭐냐? 우선 이겁니다. 자, 그러면 1, 2, 3, 4인데 자, 위 줄게요. 줄게요. 1, 2, 3, 4, 그다음에 8, 9. 자, 기본적으로 폭약은 산소 없이 폭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산소 없이 폭발 반응하는 게 폭약입니다. 자,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아까 저 잘 봐요. 이거 하이드라진이었죠.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보이세요? 그러면 이것도 폭발 반응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하이드라진은 연료지 폭약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왜 폭약은 아니다? 산소가 필요하니까요. 무슨 말이겠어요? 산소 공급이 돼야 연소 반응이 가능하고 폭발 반응이 되는 거라서 그런 녀석은 폭약이라 하지 않고 연료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폭탄은 뭐가 필요 없다? 산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잘 봐요. 짜잔. 뭐 그린 것 같아요? 총알 그린 거죠? 총알이에요, 총알. 그럼 잘 보시면 이게 이제 탄두고 여기에 폭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알은 항상 뒤에 뭔가가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조그맣게 붙어 있거든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자로는 뇌관, 영어 표현으로는 디토네이터라고 해요. 얘는 스스로 발열 반응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폭약에 활성화 에너지를 공급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때 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총알 놓고 막 땅땅땅 땡기면 총알이 나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 트리거를 당기면 거기서 공이가 여기인 디토네이터를 딱 때리거든요. 딱 물리적으로 때리면 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뇌관이 폭발하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발열 반응이 되고 그 발열 반응이 폭약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봤듯이 폭약은 어떤 온도 조건에서 자발적이죠? 폭약은 어떤 온도 조건에서 자발적이죠? 모든 온도 조건에서 자발적이죠. 모든 온도 조건에서 자발적이니까 누군가 발열로 열 에너지만 공급하게 되면 여기서의 폭발 반응 속도는 느려요, 빨라요? Very fast.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물리적 충격을 주자마자 뻥 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총 쏠 때 땅 치고 나서 한참 있다 총알 나가요? 누르자마자 바로 나가요? 누르자마자 바로 나가죠. 이때 폭약이 무엇에 의해서 감싸져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감싸져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감싸져 있어요? 총알 껍데기를 한자말로 탄피라고 하죠. 탄피로 감싸져 있잖아요. 탄피로 감싸져 있으니까 누구의 공급을 받을 수 없어요? 산소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폭약은 산소가 없어도 터진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있어야 터진다는 얘기예요? 폭약은 산소가 없어도 터지니까 탄피로 감싸 놓을 수 있다고요. 탄피로 감싸 놓을 수 있으니까 유통이나 보관이 불편해요, 편해요?
편함으로 전쟁 수행을 편하게 할 수 있게 인간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악마의 무기가 그런 식의 무기들인 거예요. 무슨 악마의 제품이 그런 무기들인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테크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모든 테크닉과 실용성, 알겠죠? 그런 것들이 총 집약된 게 무기체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폭약이라고 하는 건 뭐 없이 폭발하게 하는 거? 산소 없이 폭발하게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산소가 있어야 폭발하는 건 뭐라고 부르고? 연료라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 폭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뭘 할 수 있다? 칵테일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놀랍고 그 칵테일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화학 반응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화학 반응이 칵테일로 활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화학적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많은 걸 배운 거예요. 거기서 약간만 건드려주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뭐냐? 폭탄 칵테일. 자,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저런 녀석이 있습니다. 얘 이름은? 이게 여기에 있는 얘를 그대로 읽으면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그대로 이제 기호를 읽으면 발음 조심해야 돼요. C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발음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 원래 이름을 쓰면 얘 이름이 이제 부테인이죠. 부테인. 자, 옥테인이죠. 이 옥테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아주 유명한 상품의 주재료예요. 주원료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아주 유명한 상품의 주성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이거 좀 무지막지하게 쓰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무지막지하게 활용하는 상품 중의 주성분이에요. 바로 얘가 휘발유입니다. 휘발유는 여러 탄소화물의 탄소화물의 혼합물인데 그 중에서도 옥테인이 휘발유의 주성분이고 옥테인 함유 비율이 높을수록 그게 고급 휘발유가 되는 거예요. 주유소에 가면 고급 휘발유라고 있죠. 그게 화학 처리를 통해서 옥테인 함유량을 높여 놓은 거예요. 옥테인이 왜냐? 그램당 발열량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옥테인 함량이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동일 질량이나 동일 부피를 실어도 차 연료를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 중에 옥테인 함유 단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고급 휘발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옥테인이라고 쓴 이유는 그냥 어떤 휘발유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아시다시피 휘발유는 무슨 반응을 잘해요? 연소 반응을 잘하잖아요. 그럼 연소는 짜잔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맞습니까?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반응하면 뭐하고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바로 CO2하고 H2O가 맹글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요거 화학연료 계수 맞출 수 있겠어요? 요거 화학연료 계수 맞춰볼 수 있겠어요?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특별한 거 없고요. 여기 이제 요렇게 해주시면 나머지 것들이 이제 얘가 8, 그 다음에 얘가 9,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거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어떻게 칵테일을 하자는 거냐. 자, 질산아모늄. 이걸로 내가 이 더러운 세상 다 날려버리지. 해가지고 이제 질산아모늄을 어떻게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폭발력을 그냥
끝장으로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샀어요. 충분히 살 수 있죠? 그 휘발유를 질산암모늄이랑 섞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터트리면 끝장납니다. 그러면 이 휘발유와 질산암모늄이 섞여서 진행되는 반응, 어떤 반응일까요? 자, 휘발유가 산소랑 반응해서 이런 게 되죠? 자, 그럼 질산암모늄 반응을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보이세요? 그럼 잘 봐요. 얘는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 없어야 돼요? 없어도 되죠. 없어도 되죠. 근데 얘가 폭발을 하려면 얘는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죠. 그 산소 공급원을 얘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두 개를 어떻게 커플링을 시키느냐? 여기다가 뭐 곱하면 되겠어요? 25 해주는 거지.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더해. 그럼 뭐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되겠네요. 질산암모늄하고 옥테인을 몰 수비로 1대1로 섞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 질소 기체도 이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체도 이마이 만들어지고, 수증기도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강력한 폭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묘하게도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화학 반응은 그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화학을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하면 꽤 익숙한 것들이죠. 근데 그 익숙한 것들을 어떻게 편집하냐에 따라서 목적하는 어떤 현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간 공교육 과정에서 배워왔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서울대 교수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질산암모늄을 써봐라가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문제로 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럴까지 다음 시간 보는